며느리의 초라한 식사를 보고 화가 났는데 진실을 알고 경악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던 한 시어머니가 20년 전 자신을 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김영자. 올해 68이다. 아들 부부의 집에 도착한 순간 현관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며느리 민지의 슬리퍼가 삐뚤하게 놓여 있었다. 역시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그제야 문이 열렸다. 민지가 나왔는데 머리가 산발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보니 한숨이 나왔다. 아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남편 출근시키고 뭐 했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당하게 변명이라도 하지. 이렇게 찔리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 손자 준호는 어디 있나고 물었다. 민지가 낮잠 자고 있다고 했다. 그럼 깨워야지. 할머니가 왔는데 자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가 방으로 향하려는데 민지가 황급히 막아섰다. 아직 재우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재워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다. 뭐 어때? 할머니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민지를 밀치고 방문을 열었다. 준호가 작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예쁜 손자였다. 내가 깨우려고 다가가는데 민지가 또 막았다. 제발이요. 간신히 재웠어요. 제발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더 치밀었다. 내가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게 그렇게 싫나? 결국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서 집안을 다시 둘러봤다. 먼지가 쌓여있는 선반, 얼룩진 유리창, 정리되지 않은 부엌.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지가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나는 따라 들어갔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이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달걀 몇 개, 시들은 채소 몇 가지,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다. 이게 뭐야?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지가 냉장고 문을 황급히 닫았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괜찮아요. 오늘 장 볼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적지 않은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생각했다. 분명히 민지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다. 아니면 다른 데 쓰고 있거나. 점심은 라면이었다. 그것도 제대로 끓이지도 못했다. 면이 퍼져 있었고 국물은 싱거웠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이걸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지의 그릇에는 라면이 거의 없었다. 국물만 조금 있을 뿐이었다.
설마 나한테 많이 주려고 자기는 안 먹는 건가? 아니었다. 민지는 원래 먹을 게 없었던 거다. 냉장고가 텅 빈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돈이 없는 거였다. 근데 왜? 우리 아들이 돈을 안 주나? 아니면 민지가 다 써버린 건가?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저녁이 되어서 아들 재훈이가 퇴근했다. 나는 아들을 붙잡고 물었다.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주고 있느냐고. 재훈이 얼굴이 굳어졌다. 잠깐만요, 어머니. 밖에서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에서 아들이 털어놨다. 회사에서 3개월 전에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지금 실직 상태라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지는 지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건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데이터 입력 일을 한다고. 그래서 집안이 저 모양이었구나. 그래서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구나. 그래서 민지가 그렇게 지쳐 보였구나. 근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물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민지를 싫어하시잖아요. 말씀드려봤자 민지 탓만 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나?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민지 생각이 났다. 그 지친 얼굴, 초라한 식사, 텅 빈 냉장고. 모든 게 자꾸 떠올랐다. 그러다 문득 20년 전 일이 생각났다. 1990년대 중반이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였다. 나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청소, 설거지,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어느 날 밤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 그대로 쓰러졌다. 길바닥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작은 원룸이었다. 낯선 대학생이 나를 보살피고 있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끓여주고 약을 사다 주었다. 이틀 동안 그 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이름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수없이 했다. 그 학생이 내게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주겠죠. 그 얼굴을 20년 만에 떠올렸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민지였다. 20년 전 나를 살린 그 대학생이 민지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다. 민지가 신문 배달을 나가는 시간이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다. 민지가 나타났다. 큰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물었다. 혹시 1990년대에 대학 다닐 때 누군가를 도와준 적 있냐고. 비 오는 날 쓰러진 아줌마를 말이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서 자전거가 떨어질 뻔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그게 나였어. 내가 말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고 계셨어요? 그동안 알고 계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방금 알았어. 어젯밤에 생각이 났어. 민지가 주저앉았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다. 나도 덩달아 앉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둘 다 움직일 수 없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고. 어머님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다고. 과거 일을 들먹이면 오히려 더 싫어하실 것 같았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민지가 계속 말했다. 사실 재훈이와 결혼할 때부터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자기가 도왔던 그분이라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은혜를 갚으려고 결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신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고. 그냥 참고 살아야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며느리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두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다. 민지는 울면서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나는 20년 전 나를 살린 은인에게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재훈이에게 통장을 건넸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다. 당분간 생활비로 쓰라고 했다. 재훈이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민지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 냉장고를 가득 채울 만큼 장을 봤다. 고기, 채소, 과일, 반찬거리.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다. 집에 돌아와서 직접 요리를 했다. 20년 전 민지가 나한테 끓여준 죽을 기억하며 나도 민지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다. 민지가 그 미역국을 먹으며 울었다.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했다.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손자 준호가 우리를 보며 웃었다. 할머니랑 엄마가 왜 우냐고 물었다. 기쁘서 그런다고 대답했다. 정말 기쁜 눈물이었다.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아직 늦지 않아서. 복수는 용서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재훈이가 새 직장을 구했다. 조건도 괜찮았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이제는 집에서 아이만 돌보면 됐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아들 집에 갔다. 손자도 보고 민지도 돕고 함께 식사도 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느 날 민지가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변하셨어요. 고맙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건 나야. 20년 전에도 지금도. 민지가 웃었다. 그 웃음이 20년 전 그 대학생의 웃음과 똑같았다. 어떻게 그동안 몰라봤을까? 생각해보면 민지의 복수는 따로 없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해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그게 가장 큰 복수였다.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것. 내 잘못을 깨닫게 한 것. 그리고 결국 나를 변화시킨 것. 이제는 내가 민지에게 진 빚을 갚을 차례다. 20년 전 그 은혜를,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평생이 걸려도 다 갚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저녁 노을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민지가 준호와 놀아주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복수가 용서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